내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의 기억이다. 당시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계셔서 나는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안에 있는 보육원 같은 곳에서 머무르곤 했다. 지금으로 치면 방과후 학교였다. 나는 그곳에서 친구들과 모여 간식을 먹거나 숙제를 하고 놀곤 했다. 그리고 5시가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은 평소 하던 놀이가 질렸을 뿐더러 방과 후 남은 아이들도 드문 날이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 A, B와 함께 셋이서 학교를 빠져나가기로 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이른바 큐피 하우스라 불리던 심령 스팟이었다. 학교에서 가까운 데 있었던 그곳은 석공 작업실 옆에 있는 집이었다. 오랫동안 주인이 돌아오지 않아 폐가가 되어버린 집이었는데 내부에 큐피 인형들이 많았다. 그 집에 차고인지 창고 같은 곳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셔터 틈 사이로 보이는 집안은 망가진 의자나 인형 같은 게 마구 널브러져 있어서 무척 무서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시간은 오후 3시 반. 우리는 옆집 석공 할아버지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폐가로 숨어들었다. 화단을 타고 담을 넘은 우리는 베란다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다행히 창문이 열려 있어 순조롭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집안은 황무지였고 너무도 으스스했다. 그 모습을 보자 A는 겁에 질렸다. A는 선생님께 혼날 거다. 돌아가자며 우리를 보챘다. 하지만 나와 B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마치 탐험가가 된 것 같은 기분에 재미를 느낀 우리는 점점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2층 전체를 한 바퀴 돌았다. 2층에는 3개의 방이 있었다. 처음 들어간 방은 여자 방처럼 보였다. 방은 폐가임에도 깨끗한 편이었고 귀여운 강아지 장식품 같은 게 놓여 있었다. 그 다음 방은 아기 침대가 놓여 있고 아기들이 좋아할 법한 장난감들이 엄청나게 흩어져 있었다. 대부분이 큐피 인형들이었다. 그런데 그 허름한 장난감들에겐 무언가 알 수 없는 거무스름한 액체가 묻어 있었다. 마지막 방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었다. 2층을 둘러본 우리는 1층으로 내려왔다. 거실은 분위기 있는 서양식으로 멋진 소파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아기용 책상이나 의자, 식기 같은 게 바닥에 마구 널브러져 있었다. 아마 이 집에는 아기가 있었던 것 같았다. 나와 B는 신나서 집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녔지만 A는 B의 뒤에 달라붙어 떨고만 있었다. 서재, 부엌, 화장실, 여기저기를 둘러봤지만 딱히 이상한 건 눈에 띄지 않았다. 슬슬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졌고 아쉬움이 든 우리는 마지막으로 목욕탕을 보고 가기로 했다. 우리는 목욕탕으로 향했다. 신이 난 나와 B는 다음에도 또 오자며 콧노래를 불렀다. 욕탕 앞 탈의실에 이르자 B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혹시 모르니 현관문을 열어놓고 오자고 말했다. 현관은 바로 근처였기에 우리는 문을 열어놓았다. 문을 여니 바깥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계가 없었던 그 집에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목욕탕에 들어서자 무언가가 썩는 냄새 같은 지독한 냄새가 풍겼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상한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지독하게 썩는 냄새였다. 구역질이 자동으로 나왔다. 냄새 때문에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상한 호기심이 들었다. 뭔가 으스스한 걸 찾아다녔던 우리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자랑해 영웅 대접을 받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다. A는 너무 무섭다며 목욕탕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기묘하게도 고작 한 걸음 차이인데 목욕탕 밖에 있는 A는 아무 냄새가 안 난다고 말했다. 욕조에는 뚜껑이 덮여 있었는데 원래는 흰색 플라스틱 뚜껑이었을 그것은 검은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뚜껑에도 2층에서 봤던 검은 액체 같은 게 묻어 있었다. 나는 B와 힘을 합쳐 욕조 뚜껑을 열어보려 애썼지만 너무도 무거워 쉬 들리지 않았다. 뚜껑은 2개가 있었지만 양쪽 모두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기가 생긴 나는 기어코 뚜껑을 열어보겠다며 손가락을 뚜껑과 욕조 사이에 밀어넣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손톱 사이로 무언가가 비집고 들어왔다. 오싹한 기분에 황급히 손을 빼보니 가늘고 짧은 머리카락과 긴 머리카락 2가닥이 손톱 밑에 걸려 있었다. 그걸 본 나는 머리가 쭈뼛 섰지만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는 건 부끄러워서 애써 태연한 척했다. 나는 B에게 슬슬 질린다. 하나도 안 무서우니 돌아가자고 말했다. 우리는 나가기 위해 돌아섰는데 그런데 분명 열려있었던 목욕탕 문이 어느샌가 닫혀 있었다. 우리는 A가 장난을 친 거라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나와 B는 문을 두드리며 장난 그만하라고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A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밖에는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목욕탕 문에는 불투명한 유리가 달려 있어서 사람이 밖에 있으면 실루엣이 보여 바로 알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진심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힘이 빠진 우리는 여기 있다 보면 누가 와서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구조를 기다리기로 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욕조에 등을 기대고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그렇게 10분 정도 지날 무렵 B가 울기 시작했다. 이제 우린 틀렸다. 죽을 거다. A도 벌써 죽어버린 게 틀림없다며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았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등 뒤 욕조에서 소리가 났다. 식은땀이 흘렀다.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었다. 또다시 소리가 났다. 젖은 천을 비비는 것 같은 소리였다. 큰맘 먹고 뒤를 돌아봤는데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분명 닫혀있던 욕조 뚜껑 중 한쪽이 열려 있었다. 겁에 질린 우리는 다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응답도 없었고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뚜껑이 열려있는 탓에 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다. 패닉에 빠진 나는 덜덜 떨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B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B는 마치 여자아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뭐라 중얼거리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한 나는 본능적으로 문에 등을 댄 채 욕조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곳에 온 걸 진심으로 후회했다. 집에 돌아간다면 엄마와 선생님한테 사과하자.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다. 소리는 계속 들렸고 이내 틈새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작은 손, 아기 손 같은 게 뚜껑 틈새로 보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려오던 것과는 달리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렸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나는 그 자리에서 토를 하고 말았다. B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모든 걸 개워내자 정신이 좀 들었다. 나는 B의 어깨를 흔들며 도망치자고 말했다. 하지만 B는 눈에 초점이 없고 입에서는 침이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러 온 것이라 생각한 나는 기뻐서 문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흐릿한 유리에 얼굴과 손을 바짝 붙인 여자의 실루엣이 있었다. 앞머리를 5대5 가르마로 나눈 단발머리의 여자는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 표정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곧이어 여자의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무언가를 말하는 듯했다. 내용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더니 여자는 양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고 엄청난 힘으로 문을 쾅 하고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나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우리 집이었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폐가의 기억이 떠올랐고 갑자기 무서워져서 방을 나오니 거실에 어머니가 계셨다. 나를 본 어머니는 꼭 껴안고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주셨다. 내 기억에 그 집에 한두 시간 정도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나절 동안 그 집에 쓰러져 있었다. 알고 보니 A는 나와 B가 목욕탕에 들어선 이후 곧장 학교로 돌아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다. 곧 나와 B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안 선생님은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를 찾아 나섰다.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갔고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모든 걸 팽개치고 수색 작업에 동참하셨다. 사태가 커지자 A는 자기 부모님한테 폐가에 갔던 사실을 고백했다. 경찰은 폐거로 출동했고 목욕탕에서 나와 B를 발견했다. 나는 기절해 있었고 B는 그때까지도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내 왼쪽 장단지에 무언가에 물린 작은 상처가 남아있었다고 한다. 나는 B는 괜찮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말씀하셨다. 엄마는 B를 만나고 싶냐고 되물었고 나는 만나고 싶다고 대답했다. 다음날 병문안을 갔다. 그런데 B는 여전히 정상이 아니었다. 말을 걸어도 멍하게 대답만 할 뿐 불안함을 느끼면 다시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다. 그 모습은 어린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 이후 나는 무서워서 B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얼마 뒤 B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고 그렇게 연락이 끊어졌다. A와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지만 B에 관한 이야기는 서로 꺼림칙한 탓에 꺼내지 않고 있다. 그때 내가 목욕탕에서 본 그것은 정말 귀신이었을까? 그 소름 끼치는 소리와 작은 손, 의문의 여자, 지금은 차라리 그 집에 살고 있던 노숙자가 우리를 겁주려 했던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